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 방학을 앞두고 이번 방학에 국어 복습, 그리고 국어 문제집, 국어 공부, 독서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아이와 함께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국어 공부 전략, 독해 문제집 활용법, 그리고 독해 문제집이 필요한 아이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 딱 정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초등 국어 공부는요, 초등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초등에서 국어 성적 단원 평가가 몇 점이 나온다. 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 어머님들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국어 단원 평가 점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최종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어라는 과목,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 점수를 내는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셔야 초등에서 더 중요한 것, 기본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등 공부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중요하다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고 주변에 친구들 보면 하고 있는 과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들 다 따라 하다가는 애 잡고 나 불행해지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잘 잡고 가세요. 기준은 뭐가 될까? 기준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타고난 아이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타고난 성향 플러스 그것을 보완해 주거나 발전시켜 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독해 문제집이 필요한 아이와 아니다, 과감하게 패스. 네, 그 아이로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공부 시작할 때는 교과서를 먼저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 혹은 언어 쪽인 감각을, 언어 쪽으로 감각을 좀 가지고 태어났느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국어 교과서예요. 이거는 실제로 초등학교 국어 3학년 1학기 교과서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교과서 속에 예문을 하나 골라 보았습니다. 제가 고른 예문이 여기에요. 242쪽에 나와 있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휘 단원이에요. 여기가 어휘 관련 단원인데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무엇에 관한 단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일단 제시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람쥐는 왜 쉬지 않고 딱딱한 걸 갈아댈까요? 라는 아주 짧은 제시문이 나왔어요. 한 2학년, 1학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유난히 분량이 좀 작은 편이고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분량이 적은 지문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분량이 나왔고요. 이 분량을 읽고 나서 짜잔, 이런 문제를 풀어요. 모든 국어 교과서의 거의 모든 차시에서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는 문제가 나오고 대부분 세 문제예요. 형식이 거의 같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즉 글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는가를 확인하실 때는 국어 교과서를 확인하시면 거의 100% 정확합니다. 교실에서 보면 이 지문을 읽어요. 뭐 선생님에 따라서 낭독을 하실 수도 있고 정독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뭐 2번 읽기도 하고 3번 읽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문을 읽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풀어요. 대부분 잘 풀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꼬여있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고요. 3학년 아이 수준에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으라고 했을 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못 풀겠어요, 혹은 엉뚱한 대답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 친구들은 반에 많아야 3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은 이걸 파악하고 이 문제를 풀 줄 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짧은 지문 풀어낼 수 있어요. 그쵸? 읽고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학교에서 계속
국어는 일주일에 4번 들었어요. 가장 많이 든 과목이 국어입니다. 매 차시마다 제시문을 읽고 문제 풀고 제시문을 읽고 문제 풀고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 독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보고 있는 문제집 있죠. 제가 똑같이 3학년 1학기 독해 문제집 브랜드는 밝히지 않을 거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이거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집인데요. 그 문제집을 펼쳐보았습니다. 역시 제시문을 읽고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는 형식. 그런데 그 형식이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지문의 길이도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좀 더 길어 보이는데요. 네, 길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교과서에서 짧은 제시문을 보여드렸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제시문들은 꽤 길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독해 문제집의 제시문과 실제 교과서의 제시문의 길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해 문제집도 이런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던 국어 시간에 일주일에 4번이나 했던 그 활동을 독해 문제집에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하느냐? 어떤 친구가 해야 되냐면 국어 교과서를 지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한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글, 제한된 글을 읽고 이 글에 답하는 거.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답하는 거 필요해요. 이 친구들은 연습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국어 교과서의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는 이 과정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은 겨우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학년에서 대부분 교실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럼 3명이 아닌 나머지 친구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나머지 친구들은 이 독해 문제집을 풀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글밥을 늘리셔야 돼요. 그게 전략이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 국어를 못해요. 막 너무너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면요. 이 정도의 독해 문제집을 풀어낸다. 교과서를 봤는데 답이 잘 적혀 있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독해 문제집 풀 시간에 독서를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독해 문제집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독해 문제집 한번 풀려면 또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려면 시간 걸리죠. 그렇죠?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30분 전에 끝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매일 꼬박꼬박 독해 문제집을 풀 30분의 시간을 그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훨씬 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언어 영역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계속 요 틀에다 가둬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그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머무는 그 어항 크기만큼 자란대요. 그래서 욕조에 넣어두면 1m도 넘게 자라고요. 작은 어항에 두면 30cm 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보셔야 돼요. 이 문제집 정도는 금방 풀어내는 아이면 이 문제집보다 높은 단계의 문제집을 풀리지 마시고요. 아, 얘가 감 잡았구나. 아는구나.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알고 글에서 말하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한다면 빠르게 독서 선행, 그러니까 독서 글밥, 독서 수준 올리기, 레벨업을 시키는데 초점을 두세요. 저는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를 봤어요. 제가 교사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교사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죠. 봤는데 다 풀었어요. 엉뚱한 소리 쓰지 않았더라고요. 됐다. 그래서 독해 문제집을 한 번도 안 풀었고요. 전략적으로. 바라고 목표로 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공포스럽죠? 이건 뭐냐면 저희 아이가 지금 풀고 있는 독해 문제집 매삼비라고 해서요. 예비 매삼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푸는 비문학 문제집이에요. 중학교 1학년 비문학 문제집을 풀려봤는데 너무 쉽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준을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중3 정도가 푸는 문제집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고요. 이 지문에 대해서 세 문제 정도, 네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이제 거의 수능 언어 영역 느낌으로 많이 간 그 정도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여기서도 어차피 독해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독해 문제집으로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독해 문제집으로 연습할 그 시간에, 그 문제풀이를 연습할 시간에 책을 읽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내용의 지문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진 않아도 대략 감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 가능하게 돼요. 이거는 책을 많이 읽어보고 다양한 영역의 책을 꾸준히 읽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이 문항들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풀이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지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깊이 있는 독서,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좀 더 긴 글을 읽어봐야 돼요. 긴 글을 읽었던 아이가 이렇게 지문이 늘어나도 내가 읽었던 긴 글, 책 한 권보단 짧기 때문에 수월하게 느끼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이들에게는 독해 문제집보다 독서가 유용한 전략일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아이가 언어 쪽으로 조금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독해 문제집 푸는 시간에 독서 레벨 업을 시키시고요. 우리 아이는 타고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독해 문제집과 교과서의 문제를 어느 정도 푼다 라고 해서 엄마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독해 문제집과 독서를 병행하되 독서를 계속 올려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독해 문제집은 최소의 분량으로만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먼일 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집에 고등학생들 수준의, 이제 중3 고등학생 수준의 문제집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다양한 독서를 이제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독서에 나온 그 지문이 여기에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능 언어 영역에 어떤 지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그것과 어떤 출제 확률이 높은 지문을 골라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문을 만나도 상관없는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지문마다 그 지문의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처음으로 읽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는 거. 이 지문을 처음 읽는 순간부터 거의 2번도 바빠요. 한 번 안에 한 번 쭉 읽어내렸는데 이해가 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독서잖아요. 네, 여름방학은 1시간 정도의 매일 독서가 가능한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기 중에 1시간씩 못 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문제를 풀어내려면요. 물론 3학년 고3 문제는 훨씬 더 어렵겠죠. 네, 이 정도 문제를 무리 없이 시간 안에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책을 읽어본 긴 글과 어려운 글, 네, 그리고 낯선 글을 끊임없이 읽어보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낯선 글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독해 문제집은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얼마든지 연습하면서 다양한 지문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문제 푸는 연습 할 수 있어요. 문제 푸는 연습 언젠가 필요해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매일 지문 하나에 문제 3개씩 거의 매일 비문학 영역을 푸는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고요. 지금은 어떤 지문을 만나도, 어떤 문장을 만나도, 어떤 주제의 글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단 탄탄하게 글을 읽어내리는, 이런 벽돌같이 생긴 글들을 쭉 읽어내릴 수 있는 문해력, 그리고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른 거 어떤 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요, 이번 여름에 독서 잡으세요.
네, 독서 습관. 매일 1시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충분히 읽는 습관을 이번 방학에 가지는 것만으로도요, 자리 잡게 만들면 엄청나게 큰 수확이다 생각하세요. 문제집 3권 풀어야 되는데 1권 풀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집을 1권 더 푸는 거 가지고 아이 인생이 달라지는 시기가 아니고요. 책을 얼만큼 깊이 있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아이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독해 문제집을 풀리지 않은 이유와 또 앞으로 그리고 여름방학에 국어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슬기로운 초등생활 네이버 카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풍성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직 카페 오지 않으셨다면 회원가입 이후 모든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열려있는 카페입니다. 시간 나실 때 들르셔가지고요. 외롭게 육아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육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과 독서와 운동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